잠자는 숲속의 공주. 아주 오랜 옛날 왕과 왕비가 살았습니다. 왕과 왕비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가 목욕탕에 앉아 있을 때 개구리 한 마리가 물에서 무트로 기어나와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왕비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공주님을 낳으실 거예요. 개구리가 말한 대로 왕비는 딸을 낳았습니다. 공주는 아주 아름다워서 왕은 너무 기뻐 어찌할 바를 몰라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왕은 이 잔치에 친척과 친구들뿐 아니라 여자 마법사들도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공주를 좋아하며 잘 돌보아 주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나라에는 여자 마법사가 13명 있었지만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금 접시가 12개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그들 중 한 사람은 잔치에 초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잔치는 매우 성대하게 열렸고 잔치가 끝나자 여자 마법사들은 각각 한 가지씩 공주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마법사는 고결함을, 두 번째 마법사는 아름다움을, 또 세 번째 마법사는 부유함을 축복했고 이렇게 해서 공주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선물했습니다. 11번째 마법사가 주문을 외울 때였습니다. 갑자기 13번째 마법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3번째 마법사는 자신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안갚음을 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사도 하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은 채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공주는 15살이 되면 물레에 찔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한마디 말도 없이 획 몸을 돌려 성을 떠났습니다. 모두들 너무나 깜짝 놀라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아직 소원을 축복하지 않았던 12번째 마법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13번째 마법사가 말한 저주를 없앨 수는 없었지만 조금 약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공주님은 죽는 것이 아니라 100년 동안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왕은 사랑하는 공주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온 나라 안에 있는 물레를 모두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여자 마법사들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져 공주는 아름답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며 지혜롭게 자라났습니다. 공주를 바라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주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지요. 공주가 바로 15살이 된 날, 왕과 왕비가 외출하고 공주 혼자 성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주는 성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이방 저방을 구경했습니다. 마침내 공주는 어느 오래된 탑에 오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빙글빙글 올라가는 좁은 계단을 올라 어느 작은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열쇠 구멍에는 녹슨 열쇠가 꽂혀 있었고 열쇠를 돌리자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할머니가 물레를 돌리며 부지런히 옷감을 짜고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옷감을 짜고 있지요. 노파는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이 물건은 대체 뭐지요? 공주는 이렇게 말하면서 물레를 잡고 자기도 옷감을 짜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가 물레에 손을 대자마자 마법사가 건 저주대로 공주는 물레의 손가락을 찔렸습니다. 그 순간 공주는 침대 위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공주뿐 아니라 성 전체에 잠이 퍼져나갔습니다. 방금 성으로 돌아온 왕과 왕비가 잠들기 시작했고 신하들도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마구간에 있는 말들도 뜰에 있는 개들도 지붕 위에 비둘기와 벽에 붙어있는 파리까지도 잠이 들었습니다. 난로 안에서 타고 있던 불꽃까지 잠잠해지며 잠들었지요. 뭔가 실수를 한 주방 보조 소년의 따귀를 때리려던 요리사는 팔을 위로 쳐든 채 잠이 들었어요. 바람도 멎었고 성 앞의 나무들은 나뭇잎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을 빙 둘러 가시나무 울타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가시나무는 해마다 더 크게 자라서 마침내 성 전체를 에워싸고 성보다 더 높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꼭대기의 깃발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자는 아름다운 공주에 대한 전설은 온 나라 안에 퍼져나가서 가끔씩 왕자들이 와서 가시나무 울타리를 뚫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시가 마치 손이라도 달린 것처럼 단단히 엉켜 있어서 왕자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아주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다시 어느 왕자가 이 나라에 왔다가 한 노인이 가시나무 울타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시나무 울타리 뒤에 성이 있는데 그곳에 아름다운 공주가 100년 전부터 잠들어 있으며 공주와 함께 왕과 왕비와 신하들 모두가 잠들어 있다는 것이었지요. 노인은 이미 많은 왕자들이 와서 가시나무 울타리를 뚫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울타리에 끼어 꼼짝 못하고 슬픈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그러자 젊은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소. 내가 가서 아름다운 공주님을 만나보겠소. 착한 노인은 왕자에게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왕자는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 100년이 흘러 공주가 다시 깨어날 날이 되었습니다. 왕자가 크고 아름다운 꽃들로 뒤덮인 가시나무 울타리에 가까이 가자 꽃들이 저절로 서로 떨어졌습니다. 왕자는 다치지 않고 그곳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왕자가 지나간 다음 꽃들은 다시 서로 연결되어 울타리를 이루었습니다. 왕자는 성의 안뜰에서 말과 얼룩무늬 사냥개들이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붕 위에는 비둘기들이 머리를 날개에 파묻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왕자가 성 안으로 들어와 보니 벽에는 파리들이 붙어 잠들어 있고 주방의 요리사는 소년을 때리려는 듯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녀는 쪼그리고 앉아 검은 닭의 깃털을 뽑으며 잠들어 있었지요. 왕자가 계속 걸어가자 성 안의 모든 신하들이 누워있는 것이 보였고 위쪽 왕자에는 왕과 왕비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왕자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자는 탑에 이르러 잠자는 숲속에 공주가 있는 방을 발견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그곳에 누워있는 공주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왕자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는 몸을 굽혀 공주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공주가 눈을 뜨고 깨어나 사랑스러운 얼굴로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자와 공주는 함께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왕과 왕비와 모든 신하들이 깨어났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안뜰에 있던 말들도 일어나며 몸을 흔들었습니다. 사냥개들은 뛰어 일어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붕 위의 비둘기들은 날개에 파묻은 머리를 들어 두리번거리다가 들판으로 날아갔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파리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에 불꽃이 되살아나 타올랐습니다. 고기가 다시 지글거리며 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사는 소년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녀는 닭의 깃털을 다 뽑았습니다. 왕자와 공주의 결혼식이 아주 성대하게 거행되었고 두 사람은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